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기하학에 관련한 몇 가지 재미난 역설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역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한 논증을 말하죠. 제가 한동안 해석학 강의들을 채널에 올리면서 교양 영상들도 그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하학도 좀 올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 강의도 올릴 겸 기하학에 대한 간단한 워밍업이라고 할까요?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위상수학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문제들이긴 해요. 하지만 왜 이 위상수학 같은 엄밀한 기하학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얼핏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서론은 이쯤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총 3개의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썸네일에 적어놓은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니, 어떻게 직각과 120도가 같을 수 있는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A, B, C, D라고 점을 찍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 BC 선분 있죠? 얘를 30도만큼 기울였다 생각을 하고 하나의 선분을 더 만들어 줍니다. 이 점은 E라고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직각, 이게 당연히 직각이겠죠. 정사각형이니까 DAB로 만들어진 각과 오른쪽에 큰 각 보이시죠? ABE로 만들어진 요 각, 얘가 바로 이제 120도죠. 왜냐면 여기가 30도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왼쪽 직각과 이 오른쪽의 이 120도가 같다라는 것을 논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D에서 E로 선분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DE에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줘요. 그러니까 이 점선은 이 DE의 수직이기도 하면서 이등분을 했다. 그래서 얘가 중점을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DC 선분 있죠? 이 위에 DC. 여기서 또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줘요. 그럼 이제 얘랑 얘가 만나는 점 있죠? 요거를 F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F에서요, D랑 E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각각 그어줍니다. DFE는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당연히 요 DF라고 하는 선분 길이랑 FE라고 하는 선분 길이, 요 노란색 길이는 서로 같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 F에서 이번에는 A랑 B에다가 선분을 그어줘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AF 길이랑 FB의 길이는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의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거. 요 DAF라고 하는 삼각형은 흰색 선분, 파란색 선분, 노란색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삼각형이 그런 게 보이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흰색 선분, 노란색 선분, 파란색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 왼쪽에 있는 DAF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FBE라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라는 말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3, 4, 5예요. 그러니까 3짜리, 4짜리, 5짜리 선분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어요. 또 다른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도 3, 4, 5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같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삼각형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삼각형이 같으니까 이 흰색 선분과 파란색 선분 사이의 각의 크기와 이 오른쪽에서 흰색 선분과 파란색 선분 사이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고, 이 파란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왼쪽 각이랑 오른쪽 각을 떼어주고 나면 남는 이 직각과 120도는 같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뭐다? 90도는 120도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논리에서 뭐가 잘못된 것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또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려줍니다.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요. 그냥 얼핏 보셔도 이 왼쪽에 있는 변 AC라는 변의 길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BC라는 변의 길이가 서로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한번 논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래 AB 선분에서요, 수직이등분선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각시 있죠? 요 각시에 이등분선을 그어줍니다. 즉, 요 C라는 각을 이등분해주는 그러한 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 둘이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을 이제
D라고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점 D에서요, 이 왼쪽에 AC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BC 선분에다가 수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F랑 E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CFD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CDE 삼각형을 봐봅시다. 우선 이 점선, 이 CD라고 하는 선 있죠? 이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예각과 이 오른쪽에 있는 예각이 서로 같죠. 그리고 직각, 직각입니다. 즉, 이 둘도 합동이 됩니다. 이 둘은 합동.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FC라고 하는 선분 길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EC의 선분 길이는 어떻겠다? 같겠다.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D에서요, A랑 B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수직이등분선으로 올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 AD 길이랑 DB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선분 길이 같죠? 노란색 선분 길이 같죠? 그리고 여기 직각, 여기 서로 직각이죠. 즉 얘랑 얘도 합동이 됩니다. 이 흰색 선분 길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BE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결론, 이 왼쪽에 있는 AC 길이는 AF 길이랑 FC 길이의 합인데 이 AF는 얘는 오른쪽에 있는 BE로 대체시킬 수 있고 FC 길이는 요 EC로 대체시킬 수 있으니까 요 둘의 합은 결론적으로 BC가 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논리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캐치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문제는 하나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바로 반원의 원주각의 크기가 직각이 된다라는 거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원이 있죠. 이 원에 중심을 지나는 선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반원으로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죠. 이 상태에서 반원의 원주각을 그려줘요. 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원주각이냐? 원주, 즉 원의 둘레에 생긴 각이라고 해서 원주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요 원주각, 요 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요 중심 지나는 선 하나를 그어줘요. 그러고 나면은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 평각 있죠, 평각. 요것도 180도죠. 따라서 이 둘의 합은 요 크기가 됩니다. 요 가운데 요 하나의 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각을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가지니까 요 크기와 요 크기는 정확하게 2배 차이가, 얘가 이제 2배가 더 크더라.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각이 평각 180도이기 때문에 요것의 절반 크기가 되니까 얘는 직각이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괜찮아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을 겹쳐놨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개의 교점이 생겼죠. 이 위에 있는 교점에서요, 이 왼쪽에 있는 중심 지나는 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의 중심 지나는 선 두 개를 각각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오른쪽에 만나는 점 있죠? 요 둘을 이렇게 이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잖아요. 이 위의 교점에서 이 두 점에다가 각각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요, 요 각 있죠, 요 각? 요 노란색이랑 흰색의 요 각은 아까 논리에 의해서 90도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도 이 빨간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진 요 각은 반원의 원주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보다 90도더라.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한 점에서 하나의 직선으로 우리는 두 개의 수선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설명해서 이해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셨으면 다시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대체 왜 이런 거짓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인지 차분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이러한 역설들이 갖는 의의인 것이죠. 이 지적인 궁금증,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이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비단 개인적인 흥미 충족뿐 아니라 어찌 보면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었던 이 수학 세계의 빈틈을 짚어줌으로써 이 수학 체계를 보다 엄밀하고 정밀하게 다져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 다양한 역설들은 지난 수학사 속에서 수행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다뤄드리기도 했었던 제논의 역설 같은 경우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수학적으로 정립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어줬고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던 러셀의 역설 같은 경우는 공리적 집합론이 태동되는 계기가 됐죠. 베르트랑의 역설 같은 경우도 확률론이 공리화되는 그 계기가 되어줬고요. 말고도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다뤄드린 역설들만 해도 꽤 개수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보여드린 문제들은 그런 역설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에 대한 해법들을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몫으로 한번 넘겨볼까 해요. 차근차근 논리를 짚어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분명히 문제들에 대한 파해법을 금방 찾아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즐기실 수 있게 가급적 이 댓글로 스포를 하지는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자신의 논리를 펼쳐 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예의는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엄밀한 논리로서 무장한 이 기하학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위상수학 강좌로 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양 영상들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